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응원하는 알아야 산다 TV, 알산TV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은퇴 나이가 53살인데요. 기대 수명은 83살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하고도 최소 30년을 더 산다는 말이죠.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지만 준비 없는 장수는 재앙이라는 말처럼 문제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나마 받는 국민연금은 실질 소득 대체율이 2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후 생활비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으로는 24만 원밖에 못 채운다는 거죠. 물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거나 미리미리 3층 연금인가 4층 연금인가를 잘 운용해온 사람들이야 이 동영상을 볼 필요도 없고 노후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 그렇죠. 그나마 고령층이 가진 자산을 보면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딸랑 한 채 있는 집이 재산의 거의 전부라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점점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문화 등을 감안할 때 주택이 한 채 있더라도 다른 소득원이 없으면 하우스푸어가 되어 빈곤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선 딸랑 하나 있는 재산인 집을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노후 생활비로 쓰고 싶다가도 취업도 힘들고 내 집 마련하기는 더 힘든 자식들을 보면 집 한 채라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주저하게 됩니다. 또 평생 어렵게 장만한 집이 홀라당 날아가는 것 같아서 쉽게 결정하기도 힘들고요. 오늘 알아야 산다 TV, 알산TV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려운 말들은 다 빼고 쉽게 묻고 답하는 식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끝까지 잘 보시고 답답한 마음을 확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묻고 답하기에 앞서 주택연금의 기본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에도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를 합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12억 원을 넘더라도 2주택자일 경우 3년 안에 다른 한 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기본 성격이 대출이라는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가입자는 살아있는 동안 연금 등의 방식으로 대출금을 받고 사망 후 담보주택 매각 등의 방법으로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사후 정산을 하는데요. 주택을 판 돈이 갚을 돈보다 부족하면 공사가 부당하니까 신경 쓸 일이 없고요. 혹시라도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도 돈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제 주택연금의 기본은 다 아셨죠? 그래도 궁금한 점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 가격은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주택가격 시세를 알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조회를 해보면 월지급액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시표를 보면 70세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대략 1억 원에 30만 원꼴로 월 지급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0살에 시세 4억 원짜리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매달 1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는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월지급금을 결정할 때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부부 중에 어린 사람의 나이를 적용합니다. 가입자인 주택 소유자가 55세, 배우자가 53세라면 월지급금은 53세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살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연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그동안 받던 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많아야 60%밖에 못 받는 것에 비하면 주택연금의 큰 장점이죠. 주택연금 가입자가 이용 도중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자동 상속돼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주택연금 가입 방식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근저당 방식으로 가입했으면 상속 절차가 필요하고요. 신탁 방식으로 했다면
별다른 조치 없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 신탁 방식은 그리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공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 사정으로 한 곳에 쭉 사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주택연금을 받다가 이사하게 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이사한 집을 새로 담보로 제공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초기 보증료 등 비용이 또 들고요. 주택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받는 연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더라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015년에 관련 법이 개정되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시에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사의 1순위 근저당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니까 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에 집값이 오르면 손해 아닌가요? 주택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한 번 가입한 주택연금은 평생 일정합니다. 그래서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대신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이 줄지 않고 오르면 향후 정산 시 자식들에게 상속됩니다.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주택을 자산으로만 생각한다면 일시적으로 손해일 수는 있지만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전세를 내주고 있는 주택, 즉 임차인이 있는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에 따라 좀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임대차를 유지한 상태로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일부의 전세를 준 주택은 임대차 보증금을 공사로 이전하면 신탁 방식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한 명이라도 거주를 하면서 주택의 일부를 무보증금으로 한 월세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집주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임대차는 무의미하고 보증금 없이 세만 받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주택에 선순위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형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총연금액의 90%까지 일시에 인출해서 주담대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갚고 나면 받는 연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대출금을 갚고 연금에 가입하는 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의 취지에도 맞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시가 13억 원인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까요? 가입하기 전에 우선 사는 집의 공시가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고요.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세가 13억 원이면 월지급금을 더 받나요? 아닙니다. 시세가 12억 원을 초과해도 월지급금은 12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있어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특별한 소득이 있더라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데 지장은 없을까요? 네, 전혀 지장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많으면 수급액이 적어지죠. 주택연금은 매월 받는 연금이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에는 전혀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한 사람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엔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최대 20%를 더 받을 수 있는 우대지급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부득이하게 거주를 못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사에서는 실거주 예외의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자 부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다만 병원, 요양소 등 입원과 자녀 등의 봉양을 이유로 한 다른 주택 장기 체류, 관공서의 명령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그리고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을 공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가입주택에 거주를 못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배우자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용 도중에 연금 가입자가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용 도중에 이혼한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는 지급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후 사정상 배우자만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데 그래도 수급에 지장이 없을까요? 부부 중 한 사람만 주민등록을 옮기면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지급이 정지됩니다. 주택연금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만약 해지하면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주택연금도 당연히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신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상환 시점의 연금 대출 잔액으로 그동안 받은 월수령액과 개별 인출금 그리고 보증료와 대출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하기 때문에 만약 10년 정도 연금을 받은 후에 중도해지를 하면 상환해야 할 돈이 집값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중도해지는 가능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중간에 해지했다가 나중에 재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만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은 같은 주택을 담보로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도중 추가로 주택 취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을 제외한 다른 주택연금은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만 보유 주택수를 확인할 뿐 가입 이후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공사로 주택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입주택에 대한 세금은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기본 성격이 대출이기 때문에 공사는 담보 취득을 위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가입자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내야 합니다. 그럼 1가구 2주택 상황인데 신탁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1가구 2주택으로 남아있겠네요. 맞습니다.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신탁한 주택도 가입자의 보유 주택수 및 주택가액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여전히 소유권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주택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되니까 내 집이 통째로 넘어간다는 말은 틀린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동안 담보 취득을 위해 소유자 명의를 공사로 이전해 놓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담보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주택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집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가입자가 원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주택연금과 이자 등을 갚으면 가입자가 다시 주택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인 어머니가 치매 상태여서 주택연금 가입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래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자에겐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치매 등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에게 의사 능력 또는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담보 제공에 대한 법원의 허가 또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만으로도 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잡고 연금 형식으로 대출을 받는 형태의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에서는 주택과 그 주택이 속한 토지를 담보로 하도록 법규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만으로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농가주택은 주택연금 취급이 가능한 주택이니까 자세한 가입 문의는 해당 주소지의 한국주택금융공사 관할지사를 통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주택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주택을 팔아서 전세나 월세를 살고 남은 돈을 즉시연금 등에 넣어서 이자를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집도 넘어가지 않고 이자도 나오니까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70세에 5억 원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 비교표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언제나 최선의 선택은 아니니까요.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해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생각하면 수십 년 뒤 현재의 월지급금으로는 연금 가치가 떨어져서 생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점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국민연금도 불안한데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다양한 대안들을 찾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주택연금 가입 시기와 방식은 사람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나온 이용 현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주택연금 이용 현황을 보면 평균 72세에 3억 7,200만 원의 주택으로 가입해서 월 118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주택연금 가입은 70대에 사업 전후의 주택으로 가입하길 권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70대 정도는 돼서 가입해야 이사 갈 일도 적고 중도 해지할 일도 적어서 거주의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 주택이 10억 정도 된다면 그냥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말고 주택을 처분해서 5에서 6억 정도를 확보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노년에 살기에 적합한 작은 규모의 집을 마련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남은 돈은 다른 포트폴리오를 짜서 노후 생활에 대비하라고 권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 좀 아셨나요? 집을 자산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주택연금은 단점만 보이는 상품이지만 집 한 채가 자산의 거의 전부이고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자 입장에서는 아주 괜찮은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자녀에게 집이라도 한 채 물려줘야지 하는 생각에 주저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고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며 사는 것이 자식에게 더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알아야 산다 TV, 알산 TV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